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수상한 사이비 마을, 중국 사이비 종교도 한국 진출, 설상가상이네.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앓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아마 이 대한민국에 대한 아마 전 세계인들이 사이비 종교 경계심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사이비 마을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비 마을을 보니까 너무나 수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한 사이비 마을 중국인이 샀다라는 거예요. 경찰차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네, 수상한 사이비 마을 중국인이 샀다. 경찰차도 못 들어간다는 이거.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중국인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찰도 진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게 되면은 완전히 한 마을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안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안에 공업사처럼 차 고치는 것도 다 해놓고 아주 그 규모도 크고 시장에 음식점도 하고 아주 그냥 마을에 갖춰질 건 다 갖춰진 그러한 상황인데 종교단체다. 중국 교인들이 샀고 농사도 짓고 거기 교회 기도원 비슷하게 연수하고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개인 사유지라 입구까지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안에서 인권적인 측면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잘 좀 정부가 검토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 사이비 종교 방지법이 있어서 이런 사이비 종교 단체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혹시나 비인권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나중에 또 뭐 사고 터져갖고 사람들 죽고 나서 그때 뒷북치는 거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종교는 이 전능신교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방 번개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특정인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신도들을 모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 MBC에서는 중국 사이비 종교 골머리, 네,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다. 네,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부처다. 네, 환생한 살아있는 부처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협박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번에 이 국민일보에서 보면은 파룬궁은 교리 전파용 션인 예술단 공연 중단하라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룬궁이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발현된 중국의 리형주라는 사람이 세운 기수련과 요가 등 건강운동을 빙자해서 포교하는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 때문에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종교 범죄는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되 종교 범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런 종교 단체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에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나 밀폐된 공간에서 더더욱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사이비 마을을 만들어 놓는 거죠. 땅을 대규모로 사가지고 여기 저기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이러한 신앙촌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중국의 사이비 종교까지 한국에 진출한다? 뭐 전 세계가 다 진출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이야말로 호구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KB 같은 경우에는 77%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이거 한국은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정도까지 가버렸고 완전히 외세에 의해서 장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의 금융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4대 금융 63%가 외국인 지분이고, 이거는 완전히 화폐 주권, 금융 주권, 그리고 이런 통화 주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인들은 경매로 집을 내놓고 있고 외국인들은 집을 막 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정황이고, 지금 한국인들은 땅을 내놓고 있고 저 중국의 사이비 종교가 땅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질 것인가. 정치꾼들은 대한민국 걱정 안 하고 있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되 종교 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엄격함을 갖고 종교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거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해야 된다.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여기서 학대라든지 또는 뭐 이상한 물질을 먹여가지고 사람이 위험에 빠뜨린다든지 이런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건전한 종교 문화를 형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 신앙촌을 만들어가지고 저 산 골짜기에다가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가. 이거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상 굉장히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한 특권층들, 지배층들이 아주 부패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보세요. 자국민들을 노비로 만들어서 미국이 흑인들을 끌어다가 노비로 만든 거를 잔악하다라고 비판했는데, 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나서는 야, 저 한국민들은 더 심하구나. 자국민들을 절반 이상을 그냥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사고 팔고 이름에다가 짐승의 똥 해갖고 개똥이, 새똥이, 뭐 말똥이 막 이렇게 부르고 사고 팔고 개돼지처럼, 그게 얼마나 이 잔악한가. 지금도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이 지배층들은 황금 만능주의를 만들고 학벌주의, 외모주의, 상주의, 그리고 출세 제일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이 집단 이기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의사 집단도 그렇고 법조 집단도 그렇고 정치 집단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재벌 집단도 그렇고 절대로 자기들만의 특권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하게끔 확실한 이 국민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중국 반사회 종교까지 들어온다? 이러면은 대한민국 더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